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간단한 출력문 배웠고,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일단 코드는 여러분들 실행 순서가 아래서부터 위일까요? 아니면 중간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실행될까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책 읽을 때 보통 어디서부터 읽어요? 책을 뭐 맨 밑에서부터 위로 읽나요? 아니죠. 보통 보편적으로 위에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읽어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코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코드를 쓰게 되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읽는다. 마치 폭포수처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통틀어서 아래서 위로 시작되거나 중간부터 시작되거나 그런 코드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해볼게요. int age가 뭐예요? 나이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다 했을 때, 자, 맞춰보세요. 나이라는 게 20이라 했을 때, 나이는 어쨌든 20은 성인이죠. 그러면 성인입니다만 나올까요? 아니면 미성년이다 또 둘 다 같이 나올까요? 둘 다 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안 걸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지금 실행됐기 때문에 성인 또는 미성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쓰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문. 자, 제어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런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지금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다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죠? 19살. 그렇죠. 19살 이상은 아니죠. 그죠? 19살 초과겠죠. 왜냐면 20살부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2, 뭐 이렇게 쓸까요? 19. 19살, 그래, 20살 이상이라 쓰는 게 낫겠다. 자,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20살 포함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조건문인데, 조건문은 if 쓴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소괄호 한 다음에 이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자, if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잖아요. 자, 그리고 요 소괄호 안에는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조건식. 그 다음에 그 조건식이라는 게 결과가 참이어야지만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실행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시연화에서 제가 참과 거짓을 뭐라 했죠? 그쵸? 참을 1로 거짓을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 1 썼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참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조건문은 제가 방금 참일 때 실행된다 했기 때문에 요 내용물은 안쪽에 있는 성인입니다라는 내용물 실행될까요? 실행 안 될까요? 실행 안 될까요? 실행 되겠죠. 왜요? 조건문에 제가 뭐라 했어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된다. 이거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방금 입으로 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성인입니다가 지금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0으로 썼어요. 이거 내용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조건문은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즉 1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age를 제가 20살 이상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자, 얘 변수예요, 20이에요? 이 녀석 변수예요, 20이에요? 여러분, 그죠? 변수라고요? 20이죠? 변수 아니에요. 자, 변수는 제가 뭘 변수라 했죠?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라 했고 우측에 있는 값이라 했잖아요. 그죠? 얘는 대입연산자가 아니잖아요. 요거 비교연산자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변수예요, 20이에요? 그죠? 2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0이라 했을 때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죠?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실행이 된다. 실행해볼까요? 성인입니다. 출력되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15라 썼어요. age가 지금 15로 변경됐을 때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성년은 우리가 몇 살 미만을 미성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0살 미만. 그죠? 뭐 19세 이하를 우리가 미성년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age를 20살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둘 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age라는 값이 15라 했을 때 성인입니다가 나올까요? 미성년입니다가 나올까요? 그죠? 미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얘는 지금 거짓이잖아요. 그죠? age가 15라 했을 때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을 안 해주고, 근데 age가 15보다 작은데, 그죠? 20보다 작은 경우 참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시켜 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짰는데 그래요. 맞춰보세요. 제가 코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실행된다 했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걸고 싶어서 제어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의 if문은, 자 보세요. 요 두 개의 if문은 둘 다 실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직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걸까요? 둘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둘 다 실행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딱 읽어요. 그러면 요 if문으로 오겠죠? 그럼 얘를 읽고 나서 얘는 지금 age가 15일 때 거짓이네 하고 요 내용물을 출력 안 해주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11번째 라인으로. 그 다음에 얘 15일 때 이걸 보는 거죠. 얘는 20보다 15가 작네? 얘는 참이네? 하고 요 내용물을 실행을 시켜준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if문이 있을 때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실행되는데, 조건식이 뭐냐, 즉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해주는 게 다를 뿐이지, 조건문은 몇 번 실행되고 있는 거다? 2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얘 실행.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수학 시간이라보단 문제가 있다 해봅시다. 어떤 특정 문제가 있는데, age가 뭐 20이래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보기에 따른 답안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 보기, 그 다음에 2번 보기, 3번 보기가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오직 정답은 한 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문제 푼다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아니면 2번, 3번, 1번 순으로 풀어요? 그죠?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지 3번, 2번, 1번 순으로 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 보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당연히 1번이 딱 운이 좋게 1번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번이 정답인 걸 알았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인 걸 알았으면 2번, 3번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생각해보자고. 아니,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인데 2번, 3번이 굳이 정답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시간 낭비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라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로 와요? 그쵸? 2번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 딱 정답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2번 정답인 거 알았으면 여러분들 3번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러면 자, 1번,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몇 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죠?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짠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실행된다, 하나만 실행된다? 그렇죠? 둘 다 실행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얘도 실행되고 있고 얘도 실행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즉, 아까 제가 시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자,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2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데 컴퓨터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시험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일일이 문제 하나하나 다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다 보면 시험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을까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앞에다가 else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면 아까의 두 개의 덩어리였던 이프문이 하나의 덩어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바뀌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자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면 얘 체크 안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는 이 부분이 두 개 덩어리 분리되어 있다면 1번이 정답이었으면 2번도 체크하는 구조였다면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졌을 때 얘가 만약에 정답이네 컴퓨터는 나 얘 체크 안 할래 이 부분 종료시켜야겠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또 문제가 있는데 자 1번이 아까 정답이 아니면 우리가 2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뭐밖에 정답일 수밖에 없다 했죠?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왜냐면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2번 정답 아니면 당연히 3번인데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1번이 정답이 아닌데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했어도 조금 비효율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인 걸 알고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else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이 정답이 아니네 바로 3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양자택일의 구조가 됩니다. 양자택일. 오직 양자택일이라는 건 정답은 오직 몇 개? 한 개밖에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양립할 수 없다라거든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수 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복수가 뭐예요? 여러 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if문을 if문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복수 개의 정답을 가질 확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만들 때는 웬만하면 if문을 다다다닥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묶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if문을 두 개의 덩어리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코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코드가 아니냐면 내가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그 원하는 값에 따른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if문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아까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시간상에서 조금 느리게 실행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복수개의 정답을 가진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걸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줄 건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개의 정답을 갖는 그런 예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떤 경우에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가 있냐.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20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age grade라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rintf에서 뭐 %day입니다. 그러니까 뭐 age grade라는 거는 뭐 10대, 20대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 마이너스 몇 단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대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자, age가 10살 미만이다. 그러면 age grade를 0으로 세팅해 주고요. 그러니까 0으로 세팅한다는 거는 지금 이게 변수 재활용이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참이면 age grade를 0으로 바꿔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얘는 맨 밑에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대부터 20대에 대한 10대에 관련된 조건문을 만들어 볼게요. and age가 20살 미만이다. 자, 이때는 뭐겠어요? 당연히 10살 이상이고 20살 미만이면 10대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짜볼게요. 얘는 20, 얘는 30, 얘는 이제 10대, 그 다음에 얘는 20대, 얘는 이제 30대. 자, 여기다가 30, 40, 그 다음에 얘는 40, 얘는 50, 40대. 40대까지만 해볼까요? 40대, 50대는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 요거 안 바꿨다. 에이지 그레이드 또 바꿔줘야죠. 30, 40. 자, 현재 그러면 에이지는 20이죠, 그죠? 그러면 2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조건물을 타는 거예요? 요 조건물을 타지 않겠어요? 얘는 거짓이잖아요. 엔데연산자가 뭐예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인 녀석인데 얘는 지금 20이잖아요. 20. 그러면 얘는 참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지가 몇 대 나온 거예요? 20대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30으로 바꿔도 몇 대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30대입니다. 잘 나와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나이를 6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60이라 썼을 때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60에 관련된 조건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지 그레이드가 여기를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안 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보존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나온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만약에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제가 40대 이상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else, 방금 설명해드렸던 else, 이렇게 해서 printf에서 %d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60이라 했을 때 40대 이상입니다가 잘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10대, 20대, 30대, 40대도 아니기 때문에 에이지 그레이드는 마이너스 1로 값이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조건문을 타서 40대 이상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40대입니다가 이제 나오는 거 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5라고 쓰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6에서 요게 걸리겠죠. 그러면 참이니까 에이지 그레이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0대입니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0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참고로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하나 더 써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에이지 그레이드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이때는 printf에서 10세 미만 아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코드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조건문이 이렇게 나오죠. 10세 미만 아동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값을 뭘 넣어도 제가 원하는 조건문에 맞는 결과물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뭐예요? 각각의 10대, 20대, 10대부터 40대인 경우의 수와 게다가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0인 경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else를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볼 건데,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age를 말도 안 되지만 500이라고 입력하면,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 복수계의 정답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복수계의 정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조건문은 무조건 정답을 하나밖에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역슬래시 안 붙여서 그러네요. 잠시만요. 역슬래시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보이시네? 이게 바로 복수계의 정답을 갖는 예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500이라는 걸 입력했을 때, 자, 얘 뭐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 없으니까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로 보존돼서 여기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이상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마이너스 1일 때 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니까 누구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얘로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복수계의 정답이 갖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문은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양립할 수 없다.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정답은 하나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여야만 한다라는 게 바로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덩어리였던 조건문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00이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이라 했을 때 어차피 여기 걸리는 건 없으니까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로 돼서 얘가 참이니까 얘네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그러면 40대 이상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5라고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에이지가 요때 참이면서 에이지 그레이드가 0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0이 어디 걸려요? 얘는 거짓이죠. 0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세 미만 아동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제대로 입력해서 뭐 여기다 20이라 썼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20대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묻게 되면 아까 시험 문제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번이 정답이면 1번 체크하고 끝내. 그리고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이다. 2번 정답이면 2번 정답 체크하고 끝내. 근데 1, 2번도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 얘를 굳이 체크할 필요 없이 얘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자. 그런 구조로 만든 거죠. 즉 삼지선다 구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코드도 뭐 그냥 if 이렇게 쓰는 것보다 묶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아름다운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됐습니다.